서울 용산역 인근을 걷던 시민 2명이 갑자기 생긴 싱크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경찰은 사고의 원인 결과를 발표했고 국토부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는데요.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싱크홀 사고, 그 책임과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나오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많은 국민들이 놀랐어요. 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광경을 목했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싱크홀 추락 사고입니다. 예. 예. 그 싱크홀 하면 예. 결국 갑자기 이제 땅이 가라앉아서 큰 예. 구멍이 나는 이제 예. 그런 그것을 말하는데 예. 이번 얼마나 용산 놀랐을까요? 참. 그렇죠. 예. 예. 보통 이제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지는 거를 걱정하는 거, 글쎄 기후라고 그래서 예.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 사건을 보면은 기후가 아니죠. 그래요? 실제적으로 예. 예. 멀쩡하던 도로가 무너져서 예. 결국 거기에 빠져서 한 30분 만에 예. 구조가 됐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싱크홀 사고가 예.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상당히 걸어 다니면서도 예. 좀 불안할 수는 있겠어요. 예, 글쎄 말이에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이제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싱크홀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서 예. 결국 누가 책임을 부담할지가 결정됩니다. 예. 그 장소가 지금 용산 그 공사장 주변에 예. 도로, 보도였었죠. 예. 보도에서 일어나면 그 보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예. 또는 만약에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장소라면 국가, 예.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예. 그 설치 관리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보여지니까 예. 이럴 경우에 그 국가나 지방자치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케 할 수 있죠. 예. 그 대신 예. 이 싱크홀이 생긴 원인을 제공한 그런 주체가 별도로 있다면 예. 국가는 그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주고 예.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용산의 경우에는 아마도 그 주변에 공사 현장에서의 흙막이 공사가 잘못돼서 예.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예. 만약에 그렇다면 예.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주고 예. 지방자치단체는 예. 그 공사 그 업자 쪽을 상대로 해서 예. 결국 구상을 하게 되겠죠. 일단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청구하게 되려면은 네. 국가를 향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하게 되고 예.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또 그런 원인 원인을 제공. 제공한 사람에게 또 이제 그것을 구상.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법적인 구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 곳곳에 공사를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네. 어디 안심하고 길을 걸어 다닐 수 있겠나 생각도 되고요. 이런 사고들이 요즘 굉장히 빈번했죠. 근데 전에는 이제 싱크홀 사고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시골이나 이런 예. 마을에서 싱크홀 사고가 크게 일어나고 했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싱크홀 사고가 주로 도로라든지 예. 또는 공사 현장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예. 또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 예. 결국 싱크홀의 원인이 결국 어떤 공사 예. 때문이 아닌가 하는 예. 그런 그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도로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물론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전혀 예측할 수 그 없으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네. 예.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 공사할 때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 싱크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예. 그 원인에 대해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는 예.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뉴스를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 도로나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땅 같은 데서 그렇죠. 갑자기 꺼지는 그런 경우들이 네.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저희는 대부분 이제 도로 같은 데서 그런 그러기에 해빙기가 되는 요즘 더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해빙기가 되면 네. 이제 녹으니까 땅이 녹으니까 예. 그만큼 또 물러져서 또 싱크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이 싱크홀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 그 도로 밑에 큰 구멍이 예. 생겨서 예. 그 지반이 약화되니까 그 구멍 생긴 대로 땅이 가라앉아서 그렇죠. 예. 결국 이런 싱크홀이 예. 생기는 예.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원인은 대체적으로 한 몇 가지로 보고 있는데 예. 그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으로서는 지하수를 과도하게 결국 빼서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에 있었던 물이 빠지면서 그 토사도 옆으로 빠지면서 그렇죠. 동공이 생길 수도 있고 예. 또 빗물에 의해서 뭐 석회암 같은 거는 자꾸 예. 녹으면서 예. 자연적으로 동공이 생길 예. 수도 있고 예. 또 인위적으로 예. 공사를 하게 되면 예. 흑마기 공사라든지 이런 걸 잘못했을 때 예. 땅을 터파기 할 때 이 흙들이 예. 토사가 밀려 내려가서 예. 결국 동공이 생길 수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예. 인공적으로 그렇죠.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하에 큰 구멍이 생기면 결국 위에 지반은 약화돼서 싱크홀이 생기기 마련이죠. 또 우리나라에서 건설 현장 부근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702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면서요?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안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700군데에 대한 건설 현장을 안전 점검을 정말 꼼꼼히 다 하기는 그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건설공사 현장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꼼꼼히 해야 될 필요는 있죠. 지난번에 한번 싱크홀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덤프 트럭으로 한 15차 정도를 거기다가 넣고 메꿨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큰 구멍이었으니까. 근데 몇 주 후에 또 싱크홀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메꾸기만 하면 그럼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 시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런 사고가 건설 현장 근처에서만 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시민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결국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 변상을 받는 그런 방법을 이제 택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싱크홀의 원인 규명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찾아야지 이걸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싱크홀이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한 또 큰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랜들을 실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고도 사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불안감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과테말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문하고 온 다음에 며칠 있다가 과테말라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땅이 굉장히 많이 꺼지는 그걸 이제 뉴스로 보니까 내가 있던 데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불안감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제 그 외국에서 일어난 그 싱크홀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크기도 집 몇 채가 들어갔고 그리고 깊이도 굉장히 깊어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깊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정도의 싱크홀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이 불안감 해소하는 방법은 싱크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미리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하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결국 지하에 동공이 어디 있는지, 동굴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게 그대로 놔두면 언제쯤이면 뭐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또 어떻게 하면 미리 메꿀 수 있다든지, 또 지하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지 더 이상 사용하면 그 지하수의 그 빈 동공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공사에 의해서 지하수가 또 딴 데로 가서 토사가 유출되는 건 아닌지 또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배수관들이 노후돼서 결국 배수관에 그게 터지면 물이 같이 흙하고 돼서 유출돼서 또 동공이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전부 점검을 해서 지하 지도를 만들 필요도 있어요. 그 3D로도 지도 만들 수 있잖아요. 요새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그걸 해놓고 특히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지도를 만들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래서 이곳은 싱크홀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든지 또 대비가 충분하다든지 이래서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고요. 또 일단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면 정부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해서 결국은 대비해서 그 사람 구출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결국 국가가 싱크홀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도 대비를 하고 있다. 지도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고
또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해도 국가는 신속하게 그렇죠. 구조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을 국가가 결국 해소시켜줘야지. 이거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그렇죠. 아니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이제 겉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이제 지하 보이지 않는 곳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우치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이 어떤가를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우리의 지하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네요. 그 마음의 싱크홀도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오늘 나오셔서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